그리고 또 김종봉 작가님이 네. 성향상 상승론자는 아니다. 맞아요. 저는 늘 제가 항상 입으로 조심하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되게 보수적으로 항상 시장을 본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까 드렸던 말씀을 조금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떤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었냐면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다 물려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이미 21년, 22년, 23년도에 물려있었기 때문에 20년 말부터 뭐 21년도까지 주가가 엄청 오르고 그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렸어요. 그래서 그 물려있던 분들이 지금 본전이거나 아니면 약수익이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고 바닥에서 팔았겠죠. 올해 초나 작년이거나 일반 사람들이 반대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수가 빠졌을 때부터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5만 원, 6만 원대도 살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많이 주도하고 있는 것들도 올 초에 살 수 있었을 거고 왜 못 샀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돈이 없어서래. 일반 분들한테 왜 못 사셨어요? 왜 이 바닥에서는 못 사셨어요? 하면 돈이 없어서요. 혹은 고점에서 물려서 한번 물려본 손실의 경험 때문에 무서워서 못 했습니다. 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바닥일 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최소 허리 밑에서부터 주식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는 안 할 거잖아요. 싸게 살 수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승장에서 돈을 벌고 하락장에서도 돈을 안 잃을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포트폴리오를 마음대로 늘리시라는 거예요. 본인의 실력을 검증을 해봤으면 20년도 말부터 21년도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부터 23년도, 24년도, 25년도 초까지 내가 잃었던 돈이 크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많이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실력이 없는데 똑같은 장이 나오면 저는 너무너무 안 좋을 것 또 같다. 반복되고. 맞아요.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을 날리는 건 사실 아깝지 않다 봐요. 뭐 돈은 뭐 날릴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지금 그때 주식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30대 후반, 40대였는데 지금 다 30대 후반이었던 분들은 40대 중반이 돼버렸고 40대 중반이셨던 분들은 50대가 돼버리셨어요. 이제는 더 책임져야 되고 더 보수적으로 성향이 바뀔 건데 그 상황에서 더 큰 돈을 다시 투자해라. 이건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쓰는 거를 더 아까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3년간의 가치 투자 공부를 하고 내가 맹신했던 기업들, 저는 조선주를 진짜 맹신했거든요. 그때 너무 많은 공부를 했었고 이거는 무너질 수가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패권을 뺏길 수가 없다. 일본에서 뺏은 패권은 실적도 너무 다 좋아지고 2007년까지. 맞아요. 그 수주 캔슬이 다 나오고 그리고 뭐 생각보다 유동 물량이 적어지고 예상했던 예상 실적치보다 다 낮아지고 이런 걸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2007년까지 뭐 현대중공업이 시초 2위인가 3등까지 맞아요. 가고 엄청나게 이제 조선주 붐이었는데 나중에는 막 못 받은 돈, 떼이는 돈들 맞아요. 막 이런 것도 엄청 많고 맞아요. 그랬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리스크구나. 이거는 내가 제어할 수도 없는 리스크구나. 이거를 내가 그것도 뉴스가 고점에서 나오면 또 말도 안 해요. 반에 반토막이 나오고 나서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멘탈 더 터지는 거죠. 주가가 더 빠르죠. 네. 그때는 또 제가 차트를 볼 때도 아니었어가지고 뭐 차트 보면은 가치 투자자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차트를 못 봤던 거죠. 그만큼 올랐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제일 후회스러웠던 거는 돈을 날렸던 것도 물론 너무 아까웠지만 그거보다 더 후회스러웠던 거는 내가 인생을 걸고 3년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계좌가 3년 뒤로 빠꾸. 네, 이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뭐 한 거지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좀 미리 경험을 해보셨다면 두 번 다시 그런 경험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최근 시장은 그럼 네. 어떨까? 이게 좀 4,200 갔다가 네. 조정받고 뭐 네. 3,800, 3,900 왔다 갔다 하는 네. 이 시장은 김종봉 작가님의 성향상 네. 주의가 필요한 시장. 그렇죠. 충분히 다시 직전에 고점이었던 지수가 돌파하고 나서 그때 주도주를 찾으셔도 돼요. 그래요? 그럼요. 그때도 주도주가 나옵니다. 코스피 다시 4,200 넘어갔을 때 그렇죠. 그때도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올 거예요. 주도주가 자꾸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수가 높을 때 시장을 100% 이끄는 주도주가 먼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뒤 후발주의 주도주들도 계속 나옵니다. 시장이 좋아져도. 또 반대로 시장이 많이 꺾이더라도 조금만 지수의 상승이 나오면 또 주도주가 나와요. 2차 전지도 우리가 지금 지수가 이만큼 올랐을 때 나왔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을 지수가 때가 진짜 별로 많이 안 좋았을 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지. 주도주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허리 위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뭐 평생을 두고 가겠다, 이 회사를. 이런 마음으로 두고 가는 건 조금 어리석지 않나. 제가 경험했을 때 저도 조선주랑 죽을 때까지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STX
조선을 샀으면은 지금 없겠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 회사 네, 이름도. 맞아요. 근데 왜 그 주도주가 꺾이면 그 시장도 꺾인 거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작가님의 말씀 들어보면 주도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언제든지 보시는 거네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음.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그건 어쩔 역시.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오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게 아까 이야기했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기는 신호가 나왔었고 3,000대 중반에서 그 신호가 나왔어요. 한번. 지수는 요만큼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그러면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강하네? 그러면 지수가 따라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때 이후로 삼성전자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또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고 반등이 나오는 것도 지수는 좀 많이 반등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좀 조금만 반등 나왔다. 이러면 지수는 이제 하락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 종목 장세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맞아요.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또 하나가 네. 그 혹시나 네. 다음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후보군이 있다면 혹시 뭐 좀 보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바이오주를 이야기를 했었었고 바이오주들의 최근이 좀 괜찮았었어요. 그러다가 그쵸. 다시 호스당에서도 좋았죠. 다시 이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을 상황인데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제가 보는 주도주는 2,000억 이상의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리고 첫 번째 가급적이면 나오는 자리들을 다음 섹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그 바이오 기업들도 시총이 커져서 맞아요. 2천억 거래대금 나오는 것들 좀 있잖아요. 많죠. 예. 이제는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다른 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셀트리온이 존재했을 때와 존재하지 않았을 때로 나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바이오주들은 예전에 가치 투자자분들도 기피하던 투자 업종이었고 네네. 단기 투자자들은 엉간하면 하거든요. 어지간하면 투자를 하는데 단기 투자자들도 제가 처음 단기를 시작했을 때 두 가지 피해야 되는 업종이 있었어요. 하나는 엔터, 하나는 바이오. 옛날 왜냐하면- 얘기예요. 옛날 맞아요. 얘기.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 옛날 얘기들이 바뀌게 된 게 셀트리온이 등장하고 나서부터였던 또 것 실적을 같아요. 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부터는 바이오주들도 꽤나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단기적으로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도 시가총액을 훨씬 더 많이 인정받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들 안에서도 거래대금 2,000억 정도 터지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업종이라도 2,000억이 터졌을 때는 반드시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는 검색해보고 이 회사가 로봇 관련주네? 이 회사가 자동차 관련주네? 이 회사가 금융 관련주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주도주는 또 이제 바이오 내에서 가능하다. 근데 또 이미 또 바이오주들 일부는 또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바이오가 섹터라고 보기도 뭐하고 개별 기업의 이슈에 따라서 너무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바이오주들이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해서 또 큰 바이오주들이 많잖아요. 이런 그렇죠.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주고 SK 바이오팜도 뭐 어떻게 바이오주니까 이런 시총 큰 기업들이 먼저 치고 가주면 작은 기업들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큰 기업들이 언제쯤 2,000억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그때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세울 건지 언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수익률에서 매도를 할 건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세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뭐 충분히 공부가 되는 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또 올해 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막 갈아치운 그 2025년인데 네. 그 증권사 데이터 나온 거 보면은 네. 개인 투자자 54%가 손실이라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런 불장에서도. 네. 근데 또 사실 손실 금액을 보면 또 크지는 않아요. 맞아요. 대부분 한 100만 원 정도 네. 손실. 아무래도 이제 소액 투자자가 더 많을 테니까. 맞아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미 21년도에 물려있던 게 이제 본전 와서 정산한 거예요. 이제 한 5년 물려 있다가 이제 본전이 왔으니까 정리하자. 뭐 오래 물려 있었으니까 청산하자. 그래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때는 신규로 진입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많이 안 가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오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왜 그때 막 동학 개미 운동하고 뭐 서학 개미 운동 한다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신규 가입자들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는 신규 가입자들이 진짜 많이 없었죠. 이거는 연령층이랑도 사실 상관이 있어요. 제가 재무 쪽으로도 공부를 많이 했어가지고 개인 재무 설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투자에 가장 큰 메리트를 느끼는 연령대가 30대 후반에 40대 초중반이에요. 네. 투자를 시작하는 인원이 그 나이 때 언제였냐면 코로나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점을 찍었을 네, 때가. 네, 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장이 다시 나오냐라는 거는 저는 미지수라고 일단은 보고요. 그래서 그때 진입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점에서 다 물려받고 그리고 이미 하락을 마이너스 50%까지 맞아 청산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을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 지점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수급적으로도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국장이 되신 분들은 또 이제 미장으로 아예 맞아요, 가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미장으로 옮기신 분, 저는 미장을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지금 하기는 해봤었는데, 해서 뭐 돈도 많이 벌어봤었는데, 아직은 국내 시장이 저한테 더 익숙하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단기 매매자니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안 받아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미장으로 선택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액 투자로 그래도 이제 큰 돈 들여오기 전에 소액으로 계속해서 연습해보고 맞아요, 배워봐야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원, 네. 1000만 원 정도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수치를 제공하거나 뭐 누군가에게 어떤 투자법을 공부해봐라고 했을 때는 네. 제가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걸 스스로 수십 년을 검증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답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2천억 이상 거래된 터지는 양봉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씩 사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투자한다 하면 한 달에 3종목씩 내가 선택해서 그 3개를 사보는 거예요. 뭐 아니면 1000만 원을 한다 하면 100만 원이 되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나오는 또 3개를 또 사서 또 지켜보고 그 다음 달에 나오는 3개를 사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를 분할 매수해서 기간도 나눠서 하면 1년을 통계로 했을 때는 읽지 않는 매매는 할 수 있어요. 최소한. 그래서 그 정도의 노력 정도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그걸 하고 나서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할 종목을 줄이는 과정? 맞아요.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맞아요. 우리가 1000몇백 종목이 상장돼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내가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야. 근데 이거를 뭐 기업 분석을 보고 시가총액 보고 성장성을 보고 매출액을 보고 누가 볼 건가요? 사실 안 볼 거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은 또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안 하죠. 보죠, 안 보죠, 안 봐요. 그러니까 결국 또 누군가 그런 거 이야기해주면 거기에만 또 귀를 기울이는 게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로봇주를 일찍 시작해서 샀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정보를 얻으면 돼요. 네. 로봇 관련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지? 유튜브 검색하면 요새 너무 잘 나오잖아요. 네네네. GTP한테 물어봐도 너무 잘 정리를 해줘요. 로봇 관련주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줘 하면 쭉쭉쭉쭉쭉 다 나옵니다. 네. 그렇게 정보를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를 습득하고 내가 결단을 내는 게 아니라 결단을 내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아, 요즘엔 그러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꾸 거꾸로 하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쉬운 길을 찾아서 그렇죠. 뭐. 맞아요. 만약에 그 아까 뭐 500만 원일 때 초심자일 땐 벌다가 네. 5천만 원 1억 될 때 그때 크게 잃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투자금이 억대로 올라갔어요. 네. 그때는 그럼 투자 방법이 좀 달라져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0만 원으로 1100만 원 못 만들면 100억을 갖다 줘도 돈 못 법니다. 맞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벌어서 그 결과치로 1억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원금을 늘어가면서 수익률이 같이 늘려가면 그런 사람들은 억대 투자자 되면 그건 이제 본인 선택인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라고 검증이 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상승장에서 지금 이제 상승장이 한 3, 4개월 정도 길게 나왔거든요. 상승장에서만 돈을 번 결론으로 내 실력을 평가하진 않았었어요. 반대 하락장에 한 3, 4개월 나왔을 때도 그렇죠. 내가 어떤 계좌에 변화가 있었나? 그리고 내가 어떤 투자 성과가 있었나? 이걸 좀 보고 원금을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1억 정도를 늘릴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1억의 원금이 있는데 그중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과가 3개월 동안 나면 그러면 3000만 원 넣고 또 성과가 한 3개월 나면 그럼 5천만 원 넣고 그렇게 1년을 하면 1년 동안 계속 무지성으로 상승하는 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몇 번 없어요. 그렇다면 1년 동안 무지성으로 상승했던 장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상승한 장이 아니었는데 내가 1년 동안 성과가 있었네? 그럼 그때는 1억 다 넣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실력이 획득된 사람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남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에 휘둘리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내 실력에 따라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거고 내 환경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참 많을 때는 단기 매매 포트폴리오가 100%였어요. 원금도 적었을 때는.
근데 원금이 커지니까 단기매매 포트폴리오를 줄였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소 한 달에 2주 정도는 장중에 매매도 못할 정도로 바빠요. 그럴 때는 뭐 포트폴리오를 거의 뭐 10분의 1로 줄여서 매매하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거는 저나 전문가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실력과 환경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